이때 후원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한 대 한 대 좌우에 개통이 됐을 때 이거를 1점으로 인정을 해서 1점값인 7에서 12만원을 약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게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를 1일날 본인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개통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1일날 약 10만원 정도가 후원 수당이 정산이 되는 겁니다. 자, 정산은 되지만 바로 수당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방문판매법상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요 14일 안에는 반품 기간이 있어요. 그 반품 기간 동안 반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완전 판매로 보고 14일이 지난 다음에 수당을 지급을 한다. 그래서 14일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지만 1일날은 정산은 이미 돼 있는 거죠, 이 돈은. 네. 자, 그런데 본인께서는 1일날 10만원만 번 건 아니죠. 10만원만 번 건 아닙니다. 왜? 본인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본인이 직접 소개했죠. 직접.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 부분은 분명히 플러스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보통 20만원 또는 25만원 나오는 폰으로 거의 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소개했을 때 얼마죠? 약 2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는 거죠. 두 번을 소개했으니까 40만원 플러스 10만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일날 제 수입은 얼마죠? 약 50만원, 많게는 60만원 정도를 제가 1일날 번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첫 달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누구나 벌 수 있게끔 만든 게 저희 보상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날 요 A라는 사람이 A-1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자, 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자, 이 후원 수당은요, 내가 소개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소개하지 않은 이 다음 사람 것도 누가 했다고 인정을 해준다고요? 내가 했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자, A, B는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10만원을 버는 게 맞아요. 그런데 A가 소개했고 B가 소개했는데 본인으로 봤을 때는 A 쪽에 2일날도 한 대가 개통이 된 거고요. B 쪽에도 한 대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일날 1점을 적용받아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의 후원상을 본인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 때문에 내가 주변에 인맥이 많지 않고 영업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몇몇 사람만 잘 소개하면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후원수당은 내가 10만원을 받았지만 A가 소개했고 B가 소개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수당은 누가 가져갔죠? A가 가져가고 B가 가져간 겁니다. 왜? 저 항상 동그라미 친 그 수당은 직접 소개한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3일차가 됐습니다. 3일차. 자, 마찬가지로 A가 B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자, B가 소개할 수도 있는데, 자, 본인 주변에도 C라는 사람이 있고, 자, D라는 사람이 있고, E라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죠. 어차피 누구나 핸드폰을 쓰니까 정보는 누구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를 드렸더니 저분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보겠다고 할 때 여기다가 등록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매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을 어느 밑엔가 소속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희는 두 개의 라인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기면 밑에다 넣을 수밖에 없죠. 구조가. 자, 그럼 이 C라는 사람은 어디다 놓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B 밑에다 본인이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연결을. 자,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3일차에도 A 쪽에서 B라는 사람이 B 쪽에서 C라는 사람이 개통이 한 대 한 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후원 점수 1점을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의 후원상을 버는 거죠. 근데 본인이 3일차에는 10만원만 번 게 아니죠. C라는 사람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일차에는 30만원 또는 35만원을 본인은 번 겁니다. 자, 후원수당만 10만원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와 B가 요 B라는 사람과 요 C라는 사람이 등록이 된과 동시에 요 A라는 사람도 한 대 한 대 좌우에 대칭이 맞았죠. 맞았습니다. 하나는 2일날 들어오고 하나는 3일날 들어왔지만 2일날 들어온 게 기다리고 있다가 3일날 들어왔을 때 맞았다고 이때 인정을 합니다. 3일날. 그래서 3일날 약
후원수당을 10만원 정도를 A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한 대 한 대가 맞았으니까 B도 약 10만원 정도가 후원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급이 되는데 지급이 되긴 됐지만 A 그림과 B 그림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A는 본인이 A-1도 했고 B도 누가 한 거예요? A가 한 거죠. 근데 이 B는 본인이 A를 했고 C는 누가 했어요? 내가 해준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 좌우에 나로 봤을 때 A쪽, B쪽이 한 대 한 대 개통이 되면 무조건 후원성 약 1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B는 한 명만 하고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바이너리 마케팅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바이너리 마케팅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컵입니다. 자, 이 컵인데요. 어떤 행사장에 가면 컵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샴페인을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그럼 샴페인이 첫 잔에 차면 다음 잔에 이렇게 차죠. 네, 찹니다. 저절로 차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는 이 마케팅상으로 봤을 때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3명도 있고 4명도 있죠. 그러면 2개밖에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내가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 본인이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가 하나 생성이 된 거죠. 내가 안 했는데도 뭐가 결과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마케팅은요. 팀워크만 맞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요.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또 바이너리 마케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본인이 혼자서 출발했으니까 개통이 매일같이는 안 됩니다. 자, 어쩌다가 한 대 되고 어쩌다가 한 대 되고 어쩌다가 한 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다가 개통된 사람이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쪽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여기도 10명 이상이 되고 이쪽도 10명 이상이 되면 누가 소개하더라도 소개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매일같이 A쪽에서 한 대, B쪽에서 한 대가 매일 개통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하루 수입이 얼마가 되는 거죠? 후원수당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정보 들으신 분이나 지금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이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데가 거의 여기입니다. 1차적으로 매일같이 10만원 정도만 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요게 10만원이 벌리는 게 어렵죠? 벌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단계는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에 2대가 되고요. 하루에 2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몇 점이 되죠? 2점으로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만원 정도가 후원수당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더 가속도가 붙으면요. 3개가 개통이 돼서 3점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약 30만원의 후원수당을 본인이 받게 되는 거고요. 자, 5개가 개통이 되면 자, 5점으로 인정을 받아서 약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자, 10개가 개통이 되면 자, 10점으로 인정을 받아서 약 100만원 정도가 후원수당이 발생이 되고요. 자, 20개가 개통이 되면 20점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약 200만원 정도가 하루에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수입입니다. 자, 이 수입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입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회사가 작년 1월 7일날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8,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1,000명 이상은 개통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있고 두 번째 하신 분이 있고 세 번째 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2개의 점포로 출발해서 18,000명이 개통이 된 거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조직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쪽에는 10,000명이 있을 수 있고요. 자, 한쪽에는 8,000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한쪽에 10,000명이라는 사람이 개통자로 있고 전업자도 있고 부업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럼 10,000명 중에 누가 소개하더라도 소개를 하니까 하루에 20개 개통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 정도 인프라가 되니까요. 이거는 눈 감고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개가 개통이 되고 이쪽도 20개가 개통이 되니까 이분의 하루 수입은 얼마가 되는 거죠? 약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 정도가 하루 수입이 되는 거고요. 자, 곱하기 저희가 25일 계산하니까 한 달에 5천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게 후원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벌 수만 있나요? 실제로 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실제로 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자, 이분이 54세 된 여성 사업자인데 시작한 첫 달에 벌써
이렇게 수익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분이 능력이 물론 탁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더라도 제가 주변한테 정보를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호응도가 없으면 절대 첫 달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어차피 쓰는 핸드폰이니까 쉽게 저희 정보를 받아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달부터 어마어마한 결과치가 일어난 거고요. 저 또한 지금 상당 부분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는 교직 사표낼 때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봤어요. 저 미쳤다고. 이거 도른 거지. 왜 그걸 사직서를 내고 이미지 안 좋은 다단계 사업, 그것도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건 돌아도 한참 도른 거죠. 그런데 제가 수입이 이제 쌓이니까 지금은요,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후원수당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분 입장에선 10,000명이라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20개만 개통이 되지 않고요. 하루에 한쪽에서 50개도 되고 한쪽에 하루 40개도 이렇게 개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거를 인정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저희 회사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20개까지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서부터 이런 한계성을 두지 않고 그냥 마케팅을 짰으면요 40개 값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는 그렇게 수당을 두면요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이 신혼 해피니스 정보를 받으시더라도 누구나 나도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런 어떤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한 개의 수당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20개까지만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이분은 이제 해놨으니까 멤버가 많으니까 지금 5천만 원을 벌지만 나는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 이제 출발해서 서서히 멤버를 늘려나가겠죠. 저도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멤버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멤버가 늘어나면 저도 20개 개통하고 20개 개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나 저나 버는 수입이 어떻게 되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신혼 해피니스를 정보를 받으면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맥시멈이. 그래서 상당히 초기 사업자들이 마음을 비웠다는 부분에서 또 그만큼 또 회사를 더 신뢰할 수 있고 리더 사장님들을 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자 후원수당의 두 번째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자, 개통이 양쪽이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자, 한쪽만 먼저 개통이 되고 한쪽이 나중에 개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개통이 되는 쪽은 이렇게 누적으로 잡아줍니다. 누적. 자, 누적을 잡아줍니다. 어떻게 잡아주냐? 1일부터 15일까지 한 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16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 이렇게 누적을 잡아줍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1일날 하나, 2일날 하나, 3일날 하나, 4일날 2개 뭐 이런 식으로 A쪽에서 순차적으로 10개가 먼저 개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B에서는 개통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 기다리고 있다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록이 소개가 딱 되면 B는 예를 들어서 4일날 들어올 수 있죠. 4일날. 근데 4일날 이전에 이미 A쪽에서 10개가 개통이 된 겁니다. 그럼 4일날 내가 비로소 하나를 넣었으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제가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9개가 누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10만 원은 4일날 정산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B가 아까 A라는 사람 소개했잖아요. 그럼 A가 들어온 날 10만 원을 정산을 받고 하나를 또 써먹었으니까 몇 개가 누적이에요? 8개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C라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자, 그러면 C가 들어온 날 10만 원을 정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를 써먹었으니까 7개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날 2개가 들어오면 2개 값에 20만 원을 정산을 받고 2개를 빼고 나머지 5개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자, 계속 누적이 되다가 15일까지 누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작은 쪽에 개통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15일이 지난과 동시에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없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제가 돈을 못 버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개통이 많이 되는 쪽은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시 16일서부터 뭐가 쌓이죠? 누적이 쌓입니다. 누적이 쌓이기 때문에 이쪽을 개통을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루 수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10개에서 멈춰져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 하나 들어올 때 여기 두 개 들어오고요. 여기 두 개 들어올 때 여기 네 개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은 쌓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 누적을 또 기다려주기 때문에 먼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주어졌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후원수당의 이제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두 번째 수당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당은 추천 매칭 수당입니다. 자, 추천 매칭 수당은요. 1대가 5%고요. 자, 2대가 5%입니다. 자, 1대, 2대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소개한 사람은 누구죠? A, B, C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한 거죠. 자, 근데 이 D라는 사람이 하겠다라면 또 어느 밑에인가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럼 D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A-1 밑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죠. 그럼 이 D도 A-1 밑에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빨간 거는 누가 소개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한 거는 1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 딸은 다 1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명을 소개를 했냐면요. 7명을 소개했습니다. 7명.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7명을 했는데 돈 벌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명수를 이렇게 공개석상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영업 같으면요. 제가 1년 내내 7명밖에 못했으니까 저는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집에서 벌써 쫓겨났겠죠. 근데 저희는 판매 사업이 아니라 정보 사업이었기 때문에 7명한테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줌으로써 이 7명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정보를 계속 연쇄적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7명밖에 안 했는데 이 7명은요 왕성하게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한 명은 30명 넘게 한 사람도 있고요 20명 넘게 한 사람도 있어서 2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1대 2대를 계산하기 좋게 100명이라고 보겠습니다. 100명. 자, 100명이 있는데 이 5%는 뭐냐? 5%. 자, 이 100명이 저를 위해서 폰을 개통했을까요? 이들도 한번 돈을 벌어보려고 개통을 했을까요? 이분도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개통을 했겠죠. 그러면 본인이 A를 소개하고 B를 소개했는데 이들도 좌우에 한 대 한 대 개통이 되면 뭐를 벌어갔죠? 후원성 10만 원을 벌어갔죠. 이 10만 원을 벌 때마다 그 수입의 5%. 그러니까 얼마죠? 약 5천 원 정도 되겠죠. 자, 이 5천 원이 추천 매칭 수당으로 저한테 평생 소개비로 주는 겁니다. 왜? 제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수익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소개비로 지급을 한다. 자, 그런데 100명 중에 오늘 한 명이 1점 맞았어. 그럼 저한테 추천 매칭 오늘 얼마 올라온 거죠? 5천 원 올라온 겁니다. 근데 100명이 오늘 동시에 1점을 맞았어. 그러면 얼마가 올라오죠? 50만 원. 50만 원이 추천 매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후원수당은 얼마까지 벌 수 있다 그랬죠? 아무리 끽해봐야 5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이상을 못 벌어가요. 자, 그런데 돈을 더 벌고 덜 벌고의 차이는 이 추천 매칭 수당 때문에 나중에 돈을 더 벌고 덜 벌고가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분이 분명히 1등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2명밖에 추천을 안 했으니까 이분은 이제 나중에는 이 밑에 누군가가 돈을 더 번다 소리가 분명히 나올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수당을 많이 벌게 되면 성공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왜? 내가 번 건가요? 내가 소개한 이 사람이 돈을 번 건가요? 이 사람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 매칭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성공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나만 성공한 게 아니라 같이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수당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수당은요,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자, 직급수당은 30만 PB의 8%, 24,000원을 개통을 할 때마다 1일부터 만일까지 적립을 해놨다가 요거 이제 직급자한테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객들이 매달 사용하는 요금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요거 역시도 직급이라는 거를 가게 되면 이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직급만 설명드리면 이제 모든 사업 설명이 끝납니다. 자,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실버라는 게 있습니다. 실버. 자, 실버는 개통만 하시게 되면 실버라고 인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라인과 자, B라인 이렇게 두 개의 라인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원은 100% 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 누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가입자 속도를 좀 빠르게 가입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좀 빨리 직급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입자가 천천히 모이겠죠. 그러면 천천히 누적이 쌓이니까 직급을 좀 천천히 갈 뿐이지 누구나 직급을 갈 수 있게끔 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상당히 장점입니다. 그럼 다음 직급이 뭐냐? 자,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5명, 5명. A 쪽에 5명, B 쪽에 5명인데, 자, 예를 들어 보면 본인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보를 줬는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해서 5대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돼서 5대가 될 수 있습니다. 5대가 되고 5대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골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3대를 하고 2대를 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부족한 2대를 하고 3대를 하게 되면 다음 달에 골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놨던 게 날라가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부족한 것만 채우게 되면 다음 직급을 가기 때문에 직급을 가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만 언제든지 채우면 다음 직급에 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직급은 루비인데요. 자, 루비는 20개, 20개입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죠? 5개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7명을 했으니까 이 5명이 저 아까 7명 했을 때 A계 그런 사람 있죠, 분명히. 자, 7명을 했는데 제가 이 5명이 각각 7명씩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죠? 35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배가 아니죠. 좀 많이 한 거라니까. 네. 자, 이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몇 개씩만 도와주면 20개 금방 되겠죠. 그러니까 5개가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게 몇 개예요? 15개만 5명과 힘을 모아서 15개만 늘리면 되는 겁니다. 기간 역시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에메랄드라는 직급이 있는데요. 자, 에메랄드는 80개입니다. 역시 20개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20개 중에 15명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보 줄 사람이 주변에 많겠죠. 이분들이 십시일반 또 몇 명씩 소개하면 부족한 게 몇 개예요? 60개니까 금방 60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이 나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주는 사람이면 직급을 빨리 갈 것이고 개통만 해놓고 잠자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딜 수 있겠죠. 그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멤버와 내가 손을 잡고 일하냐에 따라서 직급을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직급은요. 다이아몬드 직급인데요. 에메랄드 직급자가 2명, 1명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2명, 다이아몬드가 1명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 직급자가 있는데요. 최고 직급은 크라운 직급자인데요. 더블 다이아몬드가 2명, 더블 다이아몬드가 1명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현재는 크라운 직급자가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 54세 된 여성 사업자. 그분이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직급을 가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지금 삶을 살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최초의 크라운 직급자라고 해서 대표이사님이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차를 하나 해줬는데 빨간 캐디락 그 차량인데 차값만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 선물로 받으셨고 차 번호도 대표이사님하고 똑같은 거 일부러 하라고 해서 돈까지 얹어줘가지고 그 번호판을 딱 달고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지금 크라운 직급자님이세요. 자, 어쨌든 최초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번 달에 2번째 크라운 가시는 분이 계신데 첫 번째처럼 요란하게 뭔가를 주지는 않나 봐요. 네. 첫 번째 줄 때는 차준다고 했는데 2번째 가니까 좀 그런가 봐요. 저 갈 때는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저 갈 때도 제가 좀 이렇게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직급 가는데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3번째 직급수당 폰이 하나 개통될 때 30만 PB 중 8% 24,000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 한 달에 저희가 평균 1000대 이상은 개통을 했으니까 1000대가 개통이 되면요 2,400만원 재원이 매월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어디서부터 주냐? 루비부터 줍니다. 자, 루비한테 40%를 적용해 주고요. 에메랄드한테 30%, 15%, 10%, 5%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2,400만원의 재원 중에 40%, 약 960만원 정도를 가지고 루비 숫자끼리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입은 큰 매력은 없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약간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원 자체가 항상 이 재원은 1일부터 만일까지 개통된 재원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가면 갈수록 직급제한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눠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약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이 요금수당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요금수당을 주냐? 에메랄드서부터 줍니다. 여기 40%, 자, 30%, 자, 20%, 10%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에메랄드를 가게 되면 A쪽에 80대, B쪽에 80대입니다. 그럼 160명에 대한 40% 물론 줍니다. 근데 이것만 주면 정말 메리트가 없어요. 자, 근데 현재 저희 회사가 몇 명의 가입자가 있냐면요. 18,000명이 있죠. 자, 이 18,000명이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40%도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메랄드를 가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요금수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수당을 2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이 있고요. 저도 100만원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수당이 다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매월 개통되는 개통수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수당은 한 번도 제가 수당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명이 1년 전에 출발해가지고요. 1년 가까이 해서 18,000명이 일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18,000명이 또 열심히 1년을 일을 하게 되면 과연 몇 명이 될지 저는 궁금하고요. 최하 5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맘때에 80명으로 분명히 에메랄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명령값을 받는 거죠. 그때는 5만 명 이상이 쓰는 요금에 대한 40%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 네 번째 요금 수당이 크게 그렇게 부각되진 않아요. 왜? 전체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이 되면요. 분명히 이 요금 네 번째 수당만 갖고도 500만 원을 버니 1000만 원을 버니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수당만 갖고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비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후원 수당을 강력하게 강조를 한 것 뿐이지 네 번째 수당은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도 될 수 있고요. 자녀들한테 상속도 저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만약에 물려주고 싶다. 그럼 아이한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가 그대로 그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가지시고 열심히만 하시면 어디까지는 가셔야 돼요? 에메랄드까지는 저희는 무조건 가고 봐야 됩니다. 왜? 에메랄드까지는 가야 네 번째 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에메랄드까지는 무조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신병태 대표이사님이 신혼해피니스를 만든 배경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통신회사가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3개를 가지고 저희가 멤버를 구축을 하는 건데 일반 바깥의 대리점에서 쓰지 말고 여기서 쓰게 되면 우리끼리 여기서 수익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멤버를 구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24개월 또는 36개월 저희는 할부로 개통하고 바깥의 대리점은 약정으로 개통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고객 입장은 할부가 됐든 약정이 기간이 잡혀 있으면요. 이 기간 동안은 고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기간 이전에 해약을 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면 폰값을 위약금이나 할부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거의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어떤 생각을 하죠? 폰을 교체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이때가 거의 됐을 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폰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저희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생길 것인지 저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분명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사업에 과감하게 이제 사직서 내고 전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완전히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저희 회사에 멤버로 들어올 때요. LG텔레콤을 쓰고 있던 고객은 KT나 SK로 번호 이동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SK 썼던 사람은 KT나 LG텔레콤으로 오고 KT는 LG나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을 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저희 멤버로 들어올 때 누구는 SK, 누구는 KT, 누구는 LG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폰을 바꾸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LG를 쓰고 있던 사람이 저희는 3사를 다 취급하니까 이 자리에서 KT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자, SK로도 바꿀 수 있나요? 있죠. 자,
자, 바꾸는 순간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이게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게 또 생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했어요. 왜? 제가 자, A쪽 라인, B쪽 라인에 2년에서 3년 동안 부업이 됐든 전업이 됐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제 멤버는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이 이미 확보가 됐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그럼 이 밑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폰을 바꾸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들어온 거와 기존 멤버들이 폰을 바꾼 거를 같이 플러스 합계를 해서 이거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높은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신규 가입자에만 이 수당을 준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존 가입자가 바꾸는 것도 같이 플러스해서 점수를 인정해 주니까 가면 갈수록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혼자 출발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저는 2,500명이 넘었습니다. 제 밑에 멤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2,500명이 다시 1년을 출발하면 몇 명이 될까요? 10,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자, 그럼 3년차가 되면 5만 명. 저 5만 명도 넘을 것 같아. 예. 가속도가 붙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2년, 3년, 4년, 5년이 흐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멤버 속에는 어떤 사람은 폰을 4번째 바꾸는 사람도 나올 거고요. 어떤 사람은 3번째 바꾸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2번째 바꾸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디번벅이 돼가지고 개수로 인정해서 이 수당을 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제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의 신규 가입자는 필요가 없어요. 이 5천만 원 버는 데는. 왜? 기존에 있는 멤버가 SK 쓰다가 KT로, KT를 쓰다가 LG로 왔다 갔다만 해줘도 이 돈이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더 늘어나는 건 네 번째 요금 수당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당을 받는 데는 더 이상 신규 가입자가 저는 필요치 않은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합쳐주니까 점점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3사를 다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신명태 대표이사님이 이 대리점을 너무 멋지게 잘하고 계셔요. 지나가는 고객이 들어와서 너무 고마운데 이 고객이 폰을 바꿀 때 생각 없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된 거를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옮겨 다니더라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SK 쓸 때는 SK 요금을 제가 받으면 되고 KT를 쓸 때는 KT 요금을 받으면 되고 LG를 쓸 때는 LG 요금을 제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대리점한테 뺏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명태 대표이사님이 최소한의 회사 유지비만 빼고 저희들한테 모든 걸 베푼 거죠. 그러니까 고정 고객 확보가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대리점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적게 먹지만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신명태 대표이사님이 신원통신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해피니스를 만든 계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일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고 다른 때보다 상당히 길어졌어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길어졌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저는 정보를 흘려들지 않고 정말 이 정보를 가치 있게 느꼈기 때문에 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특별한 거 아니죠. 제가 많이 하지 않았죠. 7명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10명, 20명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폰을 판매하는 겁니까? 정보를 주는 겁니까? 정보를 주는 건데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나요? 저보다 더 몰라야 되나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요. 제 사업은 점점 쉬워집니다. 왜? 나보다 더 미쳐서 그 친구가 하니까. 그렇겠죠.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밑에 있는 사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작년 12월 23일 날 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기부스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놓았어요. 힘을 박았는데 2개월 동안 제가 여기에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거든요. 근데 2개월 동안 제가 수입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다른 직장 같았으면요. 안 나갔으니까 돈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근데 돈이 그 수입이 나온 게 아니라요.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좀 비중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시원섭섭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요번에 그 병원에 있으면서 또 절실히 또 느꼈고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정말 이 신원 해피니스를 통해서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정보가 저처럼 해피한 그런 귀중한 정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 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약간 그죠?